바둑계 레전드 사건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이창호 상하이 대첩. 상하이 대첩은 지금까지 바둑의 신 이창호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때는 농심 신라면배였습니다. 이 대회는 한중일 3국에서 각각 5명의 기사가 출전하는 방식이고 위너스리그 방식이었습니다. 각 경기의 승자는 다음 게임에도 이어서 출전하지만 한번 패배한 선수는 바로 떨어지는 서바이벌 형식이었죠. 대회는 3라운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세 나라 최고의 기사들이 5명씩 모여 지면 바로 탈락하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나라 기사들이 초반에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한종진, 안다룬, 유창혁은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으며 최철아는 1승을 거두고 탈락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창호만 살아남습니다. 반면 일본은 2명, 중국은 3명의 기사가 살아남죠. 더불어 이때는 이창호의 부진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우승은 힘들겠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창호는 중국과 일본의 기사를 1명씩 잡아내더니 4연승을 거둡니다. 한국 1명, 일본 2명, 중국 3명의 기사가 남았던 상황에서 순식간에 한국의 이창호 9단과 중국의 왕시 5단만을 남은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창호는 왕시 5단을 잡아내고 트로피를 한국으로 가져오며 레전드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상하이 대첩을 꺼내며 이창호를 언급했지만 바둑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창호의 등장 그 자체일 겁니다. 이창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채널에 정리해두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치훈 휠체어 대국. 조치훈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 바둑의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일본 기원 최초로 1500승을 달성했고 75회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치훈이 이런 경력만으로 일본 바둑의 전설이 된 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일화가 있죠. 그건 휠체어 대국입니다. 1986년 일본의 바둑 기전을 준비하던 조치훈은 자신의 타이틀 방어 대국이 열리기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치 3개월이었죠. 이 결과 머리와 오른손을 제외하고 전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조치훈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머리가 있고 또 오른손이 있다며 사고 후 10일 만에 휠체어에 앉아 고바야시 고이치와의 대국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바둑계 전설 중 하나로 불리는 휠체어 대국입니다. 굉장한 투혼이었으나 조치훈은 2승 4패로 타이틀 방어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틀을 획득했던 상대방보다 휠체어에 앉아서 2승을 획득했던 조치훈을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청원 치수 고치기. 일단 오청원은 현대바둑의 시초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최강의 기사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치수 고치기는 무엇일까요? 치수 고치기란 대국을 통해 상대와의 실력 차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력이 똑같은 줄 알았던 상대방에게 연속으로 이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선이나 2점, 3점을 깔게 하여 핸디캡을 주는 것이죠. 아마추어끼리는 이렇게 대국을 통해 치수를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프로끼리 치수 고치기를 했다가 2-3점을 깔고 둬야 한다면 프로 기사로서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 바둑을 주름잡고 있던 시절 오청원은 1939년부터 약 17년 동안 일본 최고의 고수 10명과 치수 고치기를 걸고 대국합니다. 바둑판 데스매치였죠. 지게 된다면 그간 쌓아 올렸던 명성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룰은 한 명당 10판을 두되 4승 이상 차이가 난다면 치수를 고치는 거였죠. 첫 대결은 기타니 미노루였습니다. 앞에서 나온 조치훈의 스승이었으며 일본 최고수라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청원의 승리로 돌아갔죠. 이후 남아있던 9명의 일본 기사들도 모조리 치수가 고쳐지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치수 고치기의 결과가 계속 적용되어 다른 대회에서 만나도 조정된 치수로 대국을 해야 했습니다. 프로 기사에게는 이보다 굴욕적인 경우가 없었죠. 이 때문에 오청원에게 패했던 후지사와는 이름을 바꾸고 집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오청원은 최강이라 자부했던 일본 바둑계를 요리해버립니다. 네 번째, 세계 바둑을 접수한 여자 루이나이 웨이. 그녀는 진정한 걸크러쉬를 보여준 여자 기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죠. 천안문 사태 같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제대로 바둑을 둘 수 없었는데요. 그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다룬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화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이나이 웨이는 전 세계에서 여자 기사로서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자 기사 최초로 우리나라 국수전 타이틀을 따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것도 이진급 기사를 상대한 게 아니라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창호 9단을 이기고 결승전에서는 전년도 국수였던 조은현 9단을 연파하며 타이틀을 따냅니다.
이건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당시 바둑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타이틀을 중국의 여자 기사가 따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바둑의 신 이창호와 조훈현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우승한 불후의 업적이었죠. 그녀는 화끈한 전투 바둑을 두었습니다. 정상급 남자 기사들에 비해 끝내기는 약한 편이었지만 강력한 전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진정한 걸크러쉬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톨이의 등장. 2009년 한국 인터넷 바둑 사이트 타이잼에는 외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당시 인터넷 바둑 상위권에는 대부분 중국 기사였는데 한국 국적이 표시된 외톨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랭킹 1위였던 중국 기사를 14분 만에 이겨버립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탑랭커의 기사들이 연이어 외톨이에게 대국을 신청하는데 결과는 외톨이의 15연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날 외톨이가 접속하자 중국 기사들이 미친듯이 대국을 신청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톨이는 많은 관중 앞에서 54연승을 하고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톨이가 누군지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알아내지 못했죠. 처음에는 휴직을 하고 있던 이세돌 구단이라 생각했으나 아닌 게 밝혀집니다. 외톨이의 정체는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당시 16세였죠.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며 바둑 커뮤니티를 달구었던 그는 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알파고의 등장. 2016년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하고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을 개최합니다. 바둑은 절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분야다 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로하고 결과는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이후 알파고는 3번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인터넷 대국에서 박정환 구단처럼 세계의 기사들에게 60전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60번의 승리 중 5번의 승리는 외톨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대국에서 이름을 날렸던 박정환 구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당시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은 세기의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믿기지는 않지만 명백한 사실이었고 현재 바둑 인공지능의 수준은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강해졌습니다. AI는 프로기사에게 일말의 좌절감을 안기기도 했으나 현재는 바둑기사들의 트레이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둑계에 있었던 6가지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